안녕하십니까. 강단 있는 부동산 투자 강부자TV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시 재개발의 공모 신청이 마감이 됐고 총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젠 주사위가 던져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어디가 유망한지 그거를 좀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야, 여기는 노후도가 참 심하네, 야, 재개발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야, 여기는 재개발 안 되겠는데 너무 신축이 많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정확하게 100%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과연 이번에 선정이 될까?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과연 선정이 될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찍어놓은 그 매물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뭐 공공주도 3080이 됐건 아니면 공공 재개발이 됐건 민간 재개발이 됐건 재개발 초기 투자에 성공을 거둔 그런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매물들만 이 강부자TV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서울시는요, 지난 5월 26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었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뭐 2종 7층의 제한을 없앴고 연면적 노후도죠. 신축 하나가 들어가면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 그런 방식의 과거의 재개발 이었다면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모가 올해는 9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자, 이 9월 23일 날 있는 이 날이 매년 같은 날은 아니고요. 매년 다른 날이긴 하지만 이 즈음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9월 23일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권리산정일이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됩니다. 선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건축 허가 제한이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매년 공모를 해서 이런 공모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산정일이라고 정해놓은 이 공모일이요, 매년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9월 23일이고요. 내년에 또 공모일이 바로 권리산정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이전에 준공이 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 신청 자격은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과 그리고 구청장 추천이 필요한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구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치구별 우선 순위에 따라서 4곳만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구역 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분배분, 각 구당 하나씩 안분배분 하겠다라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정수는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했고요. 이 결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12월에 통보하게 되고요. 이 통보가 끝난 이후에 바로 공공재개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가 않았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많을 것으로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권리산정일에 대한 오해 또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권리산정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산정일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입주권이 나오는 대상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쪼개기 금지지 않습니까? 쪼개기는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라 건물을 쪼개는 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유자가 늘어나는 건 뒤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권리 산정일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합니다. 서울시에. 그 중에 하나의 질의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존 등기가 기준일까 아니면 이전 등기가 기준일까? 그러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신축인 경우에 처음에 등기를 치는 그것을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이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보존 등기에서 다른 사람을 넘기는 이전 등기를 하는 그 이전 등기가 기준인지,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달라는 질의입니다. 자,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다세대 주택 등,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됐다면 이거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존 등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건축물 대장이 있다, 각 호수별로 나누어져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분 등기가 낫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등도 이번에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도시재생 등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창신동, 숭인동, 서계동 이런 데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었고요.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응봉동 이런 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대상지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들도 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유일하게 동의율이 5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좀 지향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표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시 도시 계획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종 25층이 미니멈, 25층을 위로 지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하로 짓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높게 짓는 경우에 경관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고도 제한이 있거나, 이것은 서울시 정책상 맞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구릉지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정 기준을 보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5개 남짓, 25개 정도를 뽑을 텐데, 선정할 텐데, 이 기준은요, 원칙이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구당 하나씩 선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노후도가 절대적인 평가 요소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표를 점수화한 게 이 정량적 지표인데요. 이 정량적 지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임장 가셨을 때 이 지역은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기에 아주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이 정량적 평가는요, 기본 점수 100점 있고요, 감점 15점, 가점 15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 점수 100점 중에서요, 노후 동수가 40점, 연면적 15점, 과소필지 15점, 접도율 15점, 호수밀도 15점을 더해서 100점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감점을 보면요, 마이너스 15점까지인데 이 주민 반대율이 마이너스 5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용비 보조와 구역 면적은요, 해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5년 이내 해제 지역 여기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제 구역에 한해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점. 자, 신축이 10년 이내 신축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5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5% 이하면 5점, 10% 이하면 1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 위험 지역이 5점 있고요. 주차난 심각 지역이 5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주차난 심각 지역 5점 이내는요, 세대당 0.25대 이하면 5점, 0.7대면 2.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그 구역에 100세대가 있다면 25대 밖에 주차가 안 된다 그러면은 5점의 가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타 구역 정보와 자치구 종합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개 중에 한 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구역 정보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지는 선호한다, 이런 지역들은 지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검토 대상을 보면요,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권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검토 내용을 보면요, 해당 과거 촉진지구 해제 지역으로서 어떤 구역과 도로 연계 등 기반 시설 연계가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권장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길 뉴타운과 그리고 장이 뉴타운이었는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그리고 15구역, 2구역, 4구역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역들이 공공 주도가 됐건 공공 재개발이 됐건 구역 지정을 수당 중인데요. 제가 매물을 소개시켜드렸던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길 1구역 위에는 포스코가 짓는 3구역이 있습니다. 이 3구역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다니게 된다면요, 이 도로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구역을 해줘야지만이 도로를 넓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길 1구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 중에 동의율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장이 뉴타운 중에서 9구역을 해드렸고요, 11구역을 해드렸습니다. 자, 1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 바로 위가 10구역입니다. 10구역.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이 10구역. 그 바로 위가 9구역, 그리고 8구역 이렇게 됩니다. 자, 8구역 밑에는 4구역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 지역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돌고지로인데요. 이게 차선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확장을 한다면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것들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할 때 우선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북 지역이 11곳이 신청을 했는데 11곳 중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1구역이 유력하지 않나, 11구역도 1순위 안에 해당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향하는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주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토 내용을 보면요, 반경 1km 이내 세 곳이 신청되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유사 지역에 몰려서 재개발을 해주게 된다면 이주를 할 때 문제가 있겠다. 이주를 할 때 임대주택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사갈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은 그 지역 일대로 가기 때문에 이사 대책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 지향의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절차가요, 이 자치구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총 신청한 지역이 여러 개이더라도 4개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구역계는 적정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모난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네모난 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난 게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 같고요. 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 점수, 그리고 기타 구역 정보를 참고를 해서 따지게 됩니다. 자, 이 정량적 평가 점수가 절대적인 1위가 선정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도 고려를 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사업지 중에서 4개로 추려진다. 그래서 서울시로 보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강부자TV는 여러분들께 좋은 매물만 추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미래에 행복한 꿈을 꾸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서울시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강부자TV였습니다.